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회 차에 들어온 세리에 A 잉글랜드 FA컵 64강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억 7천만 원이 2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지난 1회차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현미경 분석에서 다수의 이변이 적중이 되면서 4등까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 10개 적중에 그쳤지만 2부 리그에서 그리고 라리가에서 굉장히 많은 이변 결과들 특히나 무승부 결과들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2회차 역시 최대한 많은 이변 적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승무패 2회차 같은 경우에는 FA컵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야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70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0배에 이어서 지난 12월 달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적중 내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 역시 프로토 매 회차마다 투폴 무자비를 비롯해서 고배당 조합픽을 따로 구매를 해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조합픽을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에 299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최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유튜브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의 농구 승우패와 프로토 그리고 야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승호패 회차에서 토토부장 채널에서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에 농구 시즌의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승호패에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농구 프로토 양질의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회차 첫 번째 경기는 프로시노 대 AC 몬차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프로시노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최전방에서 파괴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소울레 선수가 직전 라치오전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지만 이 페널티킥 득점이었기 때문에 6경기째 필드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몬차 역시 주포 공격수인 콜파니 선수와 콜롬보 선수가 각각 6경기,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양
양팀 모두 주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이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몬차보다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몬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시노 내의 양질의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데 최소 실점 공동 4등을 달릴 정도로 수비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몬차가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짠물 수비 위력이 원정에서는 보다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홈발을 굉장히 많이 타는 팀이기 때문에 홈팀인 프로시노네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시노가 올 시즌 거둔 5승이 모두 홈 경기였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홈발을 강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프로시노보다 홈발을 더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몬차 특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시노네 특유의 홈발과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을 고려한다면 프로시노네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프로시노네의 단통 승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몬차 사이드 무승부와 승리까지 싹 다 지우는 이유는 이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측면 수비 쪽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측면 수비수인 마르치자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프로시노네이고, 오요노라는 또 다른 측면 수비수 역시 부상 여파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시노가 측면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져 있는데,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3백 수비를 쓰기 때문에 양쪽 측면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활발하고 그 윙백 자원들의 크로스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몬차의 왼쪽 윙백인 키리아코플로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몬차의 측면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 쪽에 부상 공백이 있는 프로시노가 몬차의 윙백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몬차의 주전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나폴리전에서도 무려 9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몬차의 0대0 무승부를 이끌었던 골키퍼이고, 이 몬차의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선방 확률이 80.9%로 전체 2위, 90분당 선방 지표가 4.2회로 전체 1위, 득점 차단 면에서도 6.6골로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몬차의 그레고리오 골키퍼이기 때문에 최근에 프로시노네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이 몬차의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골문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몬차 사이드도 안정적으로 받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단통 픽으로는 그래도 홈발을 많이 받는 프로시노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헐시티 대 버밍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버밍엄 쪽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2부 리그 경기가 아니라 2부 리그 팀들 간의 FA컵 64강 경기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주도를 하는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54.9%로 2부 리그 전체 5등을 달리고 있는 헐시티이고, 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세 번째로 느린 팀이기 때문에 이 헐시티의 팀 컬러가 패스와 점유, 지공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헐시티라는 팀은 빠른 다이렉트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패스와 점유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면서 느린 템포의 지공을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역습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헐시티가 실제로 2부 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버밍엄 입장으로서는 헐시티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헐시티가 최근에 경기력 기복이 있는 것이 헐시티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필로진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무릎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면서 왼쪽 측면 공격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헐시티의 필로진이라는 측면 공격수가 경기당 드리블 성공률이 가장 뛰어난 자원이고, 실제 헐시티에서 리그 6골 5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 측면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근에 빠지게 되면서 헐시티의 공격력이 조금은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헐시티의 필로진이라는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 최근에 헐시티가 리그 6경기 3승 3패 승률이 딱 5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필로진 선수가 이번 경기 또다시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헐시티의 측면 공격력이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제가 버밍엄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버밍엄이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이 맨유 출신의 레전드 감독인 웨인 루니 감독이 이 버밍엄을 이끌다가 굉장히 나락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밍엄이 최근에 웨인 루니 감독을 경질을 했기 때문에 경질 이후의 첫 경기인 만큼 감독 경질 효과가 조금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웨인 루니 감독이 시즌 도중에 부임을 했는데 15경기를 맡아서 2승 4무 9패를 당하면서 이 버밍엄의 순위가 6위에서 20위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웨인 루니 감독이 잘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감독 경질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이 11.08로 가장 높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세트피스 키커라고 볼 수 있는 미드필더 모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헐시티의 세트피스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헐시티가 미드필더 모튼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전 미드필더인 장 미카엘 셀이라는 선수 역시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모튼 선수와 셀이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 성공률이 90%를 넘는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들이고, 특히나 헐시티가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4-2-3-1 포메이션에서 3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튼과 이 셀이라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 헐시티 특유의 점유 축구 그리고 패스 축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헐시티가 중원에서의 공백과 더불어서 이 왼쪽 측면 공격수 필로진까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헐시티가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버밍엄보다는 헐시티가 우세하다는 점, 그리고 양팀 최근 맞대결 상성에서 헐시티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헐시티의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헐시티의 전력 누수 그리고 버밍엄의 감독 경질 효과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버밍엄의 승리로 가지 않는 이유는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부 리그 원정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실제 리그 기준으로는 24개 팀들 중에서 21등의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 경기가 FA컵 경기라고 할지라도 버밍엄이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부 리그 23등을 달리고 있는 퀸즈파크와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12등을 달리고 있는 본머스의 FA컵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퀸즈파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승무패 2회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특히나 FA컵 2부 리그 대 1부 리그 팀들 간의 대결 구도에서는 1부 리그 팀들이 일정 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FA컵 경기를 치른 다음에 바로 일주일만 쉬고 다시 리그 경기를 재개를 하지만 1부 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을 병행을 하는 리버풀이나 풀럼을 제외를 하면 이번 FA컵을 치르고 2주 뒤에 리그 경기를 재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정 면에서 일부 리그 팀들이 수월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 24개 팀들 중에서 23등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머스보다는 체급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2부 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는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 바로 퀸즈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트넘전 패배 이전까지 리그 7경기 6승 1무 무패,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 나갔던 팀이고, 이 토트넘전도 비록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슈팅이 무려 24개로 토트넘보다 2배가량 많이 때렸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주포 공격자들의 컨디션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본머스가 훨씬 더 뛰어난데, 이 퀸즈파크의 주포 공격수 다익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반면에 이 본머스의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는 직전 토트넘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지만 최근에 8경기 8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 역시 본머스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현재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도 현재 세트피스 득점이 딱 2골로 2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퀸즈파크가 세트피스로 공략하는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퀸즈파크 역시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머스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본머스가 어처구니 없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지 않는 이상 경기력적으로는 1부 리그 본머스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자원 부상 여파가 있는데 중앙 수비수 스티브 쿡 선수와 측면 공격수 체어 선수가 직전 카디프전에서 근육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퀸즈파크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이 체어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퀸즈파크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 그리고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 핵심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체어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퀸즈파크의 측면 공격력이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머스 역시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몇몇 공격 자원이 결정이 되지만 대부분 백업 공격 자원들이 차출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퀸즈파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토크시티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현재 19등을 달리고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브라이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체급 차이이지만 꽤나 변수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티븐 슈마허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슈마허 감독 체제에서 4경기 1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어느 정도 감독 교체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 5무 무자비 면모가 있는 스토크 시티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이변의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에 이 스토크가 퇴장을 당했지만 입스위치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읽어냈기 때문에 최근에 끈적하게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스토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레스터 시티 다음으로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스위치를 상대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0대0 무승부를 읽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 상대로도 이 밀집 수비를 펼친다면 승산이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스토크가 무작정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 컬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스토크 시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원래 스타일인 전방 압박을 만약에 브라이튼 상대로 들고 나온다면 이 브라이튼의 맹공의 대량 실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지지난 경기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토트넘처럼 전방 압박 공격 축구로 맞불을 놓는 팀들을 상대로는 빠꾸 없이 경기를 펼치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이 토트넘을 4대2로 잡아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처럼 웨스트햄처럼 수비적으로 빡빡한 블록을 구축을 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는 이 브라이튼이 은근히 고전을 하면서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웨스트햄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69%나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무려 22개, 기대 득점이 2.38골이나 됐지만 웨스트햄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브라이튼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스토크가 전방 압박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을 들고 나온다면 이 브라이튼도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 팀이 비교적 최근에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는데 작년 FA컵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에도 스토크 시티의 홈 경기였는데 브라이튼 상대로 아쉽게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브라이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값이 2.48로 상당히 높았지만 실제 득점은 한 골에 그친 바 있고 더욱이 당시에 스토크 상대로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했었던 측면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브라이튼이 부담스러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지만 이 스토크가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2골로 역습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역시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면에서도 브라이튼은 이번 경기 이후에 2주 뒤에 리그 경기가 재개가 되지만 이 스토크 시티는 일주일만 쉬고 또다시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브라이튼이 다소 유리한 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력이나 체급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브라이튼의 승리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스토크시티가 밀집 수비로 나선다면 최근에 스토크시티가 1승 5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 0대0 무승부에서도 그러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스토크시티의 밀집 수비를 가정을 한다면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레체 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레체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팀 내 핵심 공격수들이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츠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인 2골 4도움을 올리고 있는 측면 공격수 반다 선수가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칼리아리 역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루본보라는 공격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리에 A에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레츠가 10.86, 칼리아리가 12.76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력이 빈곤한 두 팀인데 핵심 공격자들이 빠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공격력은 칼리아리가 득점이 5골로 레체의 3골보다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한 방은 오히려 칼리아리가 강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를 살펴보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도 7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체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5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거나 득점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그래도 레츠가 근소하게 우위로 보이는 것이, 레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2연패 상대가 모두 인테르, 아탈란타 같이 강팀들을 상대로 패배를 했던 경기이고, 그 전에는 5경기 1승 4무 무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난 승무패에서 이 레츠가 아탈란타 원정을 떠났는데 당시에 점유율은 밀렸지만 슈팅 숫자 15대 17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아탈란타 상대로 오히려 레츠가 기대 득점값이 1.22로 근소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 레츠가 아탈란타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레츠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반다 선수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레츠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칼리아리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AC 밀란과의 FA컵 원정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레체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꼴찌인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리까지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 레체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츠가 올 시즌 거둔 리그 4승이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 성적 꼴찌의 칼리아리가 레체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굉장히 버겁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레츠가 칼리아리 상대로도 3경기 1승 2무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던 레체인데 두 번의 2연패 뒤에 모두 무승부가 나왔던 패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체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그래도 홈발을 받는 레체의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 대 카디프 시티의 경기인데 셰필드 웬즈데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필드 웬즈데이가 2부 리그 22등을 달리고 있고 이 카디프 시티가 2부 리그 9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사실 FA컵 경기보다는 리그 경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인 22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2부 리그 경기에서 승점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 카디프 시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2부 리그 9등을 달리고 있는데 승격 플레이오프 순위권인 6위 썬덜랜드와 승점 차가 딱 3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디프 역시 승격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이번 맞대결 FA컵 맞대결보다는 다가오는 주말 리그 경기 일정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양팀 모두 이번 FA컵 맞대결 이후에 주말 리그 경기 상대가 셰필드 웬즈데이는 사우스햄튼을 만나고 카디프는 리즈를 만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음 경기 상대가 2부 리그 최상위권 팀들, 강팀들과의 경기라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리그 경기 일정까지 양팀 모두 일주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FA컵 경기를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지 않고 치를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맞대결을 펼친다면 그래도 원정팀 카디프 시티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는 이유는 이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5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한 방이 날카로운 카디프 시티이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퀸즈파크 원정에서 2골 모두 코너킥, 세트피스로 만들어냈던 카디프 시티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이 나와준다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현재 네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디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한 셰필드 웬즈데이가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카디프가 셰필드 웬즈데이의 빈공을 막아내면서 이 세트피스로 한 방 꾸역골을 넣으면서 꾸역승은 거두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셰필드 웬즈데이가 직전 헐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에 헐시티가 퇴장을 당했던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셰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도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카디프이고 올 시즌 이미 한 달 전 첫 맞대결에서도 셰필드 웬즈데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카디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카디프 시티의 세트피스 한 방을 믿어보면서 6번 경기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최근에 셰필드 웬즈데이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승리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사스올로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사스올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DA 수치가 가장 낮은 것이 바로 피오렌티나이고 하이 턴오버 횟수 역시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가 바로 피오렌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는 피오렌티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피오렌티나와 사스올로 모두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롱볼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고 특히나 역습의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역습에 의해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사스올로 역시 역습 실점이 많은 팀이고 오히려 피오렌티나도 세리에에서 가장 뛰어난 롱볼 정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 역시 피오렌티나 특유의 롱볼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최다 득점 공동 1등, 이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딱 한 골로 최소 실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공수가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피오렌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도 4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피오렌티나가 직전 토리노와의 홈경기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라니에리 선수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꾸역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양 팀의 분위기 그리고 경기력 자체로는 원정팀 피오렌티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제가 과감하게 무승부로 가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스올로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베라르디 선수가 최근에 피오렌티나 상대로 17경기에서 10골 6도움 16개의 공격 포인트로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베라르디 선수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사스올로도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측면 공격수 쿠아메 선수 역시 네이션스컵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3연승 과정에서 모두 1대0 한 골차 신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실점이 살레르니 다음으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약점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스올로라는 팀이 항상 고점이 터지면 강팀 상대로도 고춧가루를 뿌리는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사스올로가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오렌티나의 최전방 공격 누수 그리고 사스올로의 에이스 베라르디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원래는 초안픽으로는 승패로 가르려고 했는데 폴더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7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모약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